자,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아주 특별한 책 한 권을 가지고 왔어요. 19세기에 쓰인 글들을 모은 건데, 바로 인생의 황혼기, 그러니까 노년을 어떻게 하면 더 의미 있고 또 희망차게 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지혜가 담겨 있더라고요. 한번 같이 들여다볼까요? 이 책의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정말 핵심적인 문장이 하나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해가 질 때 그 빛은 땅 위로 서늘하게 떨어지고 그림자는 길어지지만 그 모든 그림자는 아침을 향해 뻗어 있다. 와, 정말 멋진 말 아닌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삶의 끝이 그냥 어둡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 같은 거라는 거죠. 이 비유가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자, 그럼 이 멋진 전제를 가지고 한번 시작해보죠. 해질녘을 바라보며. 19세기 작가들은요, 인생의 마지막 장을 그냥 끝으로 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주 특별한 전망을 가진 시간으로 본 거죠.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보시죠. 그리고 괴테가 남긴 이 말도 정말 강렬해요. 나는 영원히 불멸한다고 확신한다. 그것은 마치 태양과 같아서 우리 눈에는 밤속으로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곳에 빛을 비추러 갔을 뿐이다. 바로 이거죠. 나이 든다는 게 빛이 꺼져버리는 게 아니라 단지 다른 형태로 전환되는 거라는 생각. 우리 영혼이 태양 같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는 것 같아도 사실은 저 반대편 어딘가를 환하게 비추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인생의 황혼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인생 전체라는 여정을 한번 쭉 훑어볼 필요가 있겠죠? 이 여정에 대해서 정말 완벽한 지도를 그려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찰스 디킨스예요. 디킨스가 쓴 할아버지를 위한 크리스마스 이야기라는 글이 있는데요. 여기서 인생을 하나의 여행에 비유해요. 한 여행자가 길을 가면서 각기 다른 나이에 자기 자신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우리 각자의 삶을 너무나 아름답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아이일 때는 난 항상 놀아. 소년일 때는 난 항상 배워. 청년이 되면 난 항상 사랑에 빠져 있지. 어른이 되면 난 항상 바빠.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인이 되어서는 난 항상 기억하고 있어. 어때요? 진짜 우리 인생을 너무나도 간결하고 우아하게 요약해놓지 않았나요? 순수하게 놀던 어린 시절부터 책임감에 치여 바쁘게 살던 성인 시절, 그리고 마침내 모든 걸 되돌아보는 노년까지. 이건 정말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자, 그럼 그 마지막 단계, 기억의 단계에 이르면 우리는 과연 뭘 보게 될까요? 70살의 시선에서 보면 세상은 어떻게 보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작가 추쇼케가 아주 깊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쩌면 좀 급진적이라고 할 수 있는 생각과 마주하게 돼요. 모든 외적인 불행은 사실 외적인 성공만큼이나 가치 있는 신의 선물이다. 와, 이 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난이 그냥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내면을 성장시키는 도구가 된다는 거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더욱이요. 불행이 성공만큼이나 가치 있는 선물이라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칠쇼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들을 한번 보세요. 배은망덕을 겪으면 우리의 진짜 동기를 알게 되고 속임수를 당하면 스스로를 얼마나 속여왔는지 깨닫게 된대요. 가난은 오히려 엄청난 내면의 불을 가져다 줄 수 있고 상실의 아픔은 우리 영혼을 정화시키고 성스럽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인생의 큰 시련들을 그냥 비극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을 더 깊고 풍요롭게 만드는 교훈으로 완전히 다시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지혜가 그냥 책상에 앉아서 나온 게 아니었어요. 츠쇼케는 실제로 아들이 12명 있었는데 그중 넷을 먼저 떠나보내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아픔을 겪었거든요. 그는 이 경험을 뭐라고 불렀냐면 내면을 변화시키는 신성한 슬픔이라고 했어요. 이 슬픔을 통해 오히려 자신이 더 정화되고 성스러워진다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이런 내면의 성장이란 게 결코 혼자서만 이룰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자, 그럼 이제 이 책의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평생을 함께하는 인연, 오랜 친구와 변치 않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을 함께 걷고 또 정의해주는 그런 관계들에 대한 거죠. 여기에 아주 인상 깊은 두 친구 이야기가 나와요. 제인과 해리언. 어릴 때는 정말 둘도 없는 단짝이었던 이웃사촌이었는데 인생이 이 두 사람을 완전히 다른 길로 데려다 놓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정과 삶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갈라지고 또 어떻게 다시 만날 수 있는지 정말 감동적으로 보여져요. 두 사람의 삶이 어떻게 달랐는지 한번 볼까요? 제인 화이트는 다른 사람들을 보살피는 데서 삶의 의미를 찾았어요. 작은 마을에 남아서 힘든 일이 있어도 쾌활하게 이겨냈죠. 반면에 해리엇 브라운은 보살핌을 받는 삶을 살았어요.
세상의 성공을 좇아서 뉴욕 상류사회로 갔고 아주 편안하고 격식 있는 삶을 살았죠. 정말 정반대의 길을 걸은 거예요. 그리고 이 극명한 대비가 나중에 두 사람이 다시 만났을 때 아주 감동적인 장면을 만들어냅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서로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지만 그 어린 시절에 쌓았던 우정의 뿌리가 정말 상상 이상으로 깊고 단단했던 거죠. 그래서 평생을 돌아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야 그 따뜻함을 다시 되찾을 수 있었던 겁니다. 시간, 거리, 심지어 서로 다른 운명까지도 이겨낸 그런 게 바로 진짜 지속되는 사랑 아닐까요? 그리고 이런 끈끈한 관계가 어디 우정뿐이겠어요? 이 책은 평생을 함께하며 더 깊어지는 낭만적인 사랑에 대해서도 아주 아름답게 이야기합니다. 로버트 번스의 이 유명한 시가 그 정수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내 사랑 준, 우리 함께 언덕을 올랐지. 즐거운 날도 참 많았어. 이제 비틀거리며 내려갈 시간이야. 하지만 손 꼭 잡고 함께 가자. 아, 정말 평생을 함께한 사랑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지는 것 같죠? 자, 이렇게 모든 이야기가 결국 우리를 다시 처음에 그 생각으로 데려다 놓네요. 그림자는 아침을 향해 뻗어 있다는 것. 인생 여정의 끝이 진짜 끝이 아니라 희망찬 전환, 새로운 날의 약속으로 돌아가는 거라는 거죠. 결국 해가 지는 것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책이 우리에게 주는 궁극적인 희망의 메시지는 죽음을 신비로운 순례라고 부른다는 점이에요. 그냥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아름다운 어딘가로 향하는 아주 자연스럽고 또 평화로운 여정의 일부로 고는 거죠. 바볼드 부인이 쓴 인생이라는 시의 마지막 구절이 이 모든 걸 완벽하게 마무리해 주는 것 같아요. 잘 자라고 말하지 말아요. 대신 더 밝은 곳에서 좋은 아침이라고 인사해줘요. 삶의 해질녘과 다가올 새벽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결하다니 정말 멋지지 않나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핵심적인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우리의 그림자가 아침을 향하도록 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 우리 각자의 인생 여정을 돌아보면서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정말 강력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